안녕하세요. 송치드 보드스쿨의 송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스노보드를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이 바인딩을 구입하실 때 꼭 알아야 될 요령, 그리고 팁, 그리고 꼭 스노보드 바인딩을 처음 구입하실 때 봐야 될 영상으로 오늘 영상을 한번 꾸며갈까 합니다. 제가 송치스 보드스쿨 시즌2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10월 달부터 시즌2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제 10월이 되면서, 이제 겨울 시즌, 스노보드 시즌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 뭐, 스노보드 관련된 세일즈들, 그래서 뭐 매장도 바삐 돌아가고, 여러 가지 온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이제 마케팅들, 그리고 뭐 다양한 일들이, 많은 일들이 이제 있어서, 제가 그 비시즌, 스노보드 시즌 말고 봄, 여름 시즌처럼 좀 시간이 나지 않고 되게 이제 바쁘게 저도 이제 매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세일 행사를 하고 해서 하루 종일 매장에서 고객분들을 맞이하고 세일즈를 하고, 또 저녁에는 수요 스케이트 스쿨 또 참가를 하고 그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서 제가 원래 이제 약속한 것처럼 송치스 보드스쿨 시즌2 스노우보드에 관한 모든 것들에 관해서 영상들이 좀 업데이트가 늦는 것 같아서 어, 제가 낮에 근무 시간에 영상을 못 찍더라도 그럼 집에 와서 저희 아이들 다 재우고 뭐 12시 이후라도, 지금 뭐 12시 넘는 시간, 12시 1시 이제 새벽에 가까이 있는 시간인데, 이렇게 새벽 시간이라든지 좀 늦은 시간인데도 스노보드에 관한 영상들을 만들어서 찍고, 그 다음날 저희 마케팅 팀이나 뭐 편집을 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스노보드에 관한 모든 것 시즌2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20년 동안 스노보드를 타고 또 이쪽 비즈니스를 하면서 스노보드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영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구체적으로 두 번째, 스노보드 바인딩을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이 꼭 봐야 될 영상에 관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저희 집이어서 뭐 특별히 뭐 스노보드 바인딩이나 있거나 그렇진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저번 편이 이제 스노보드 데크를 구입하는 처음 구입하시는 분이 꼭 알아야 될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스노보드 데크 구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이어서 이제 바인딩 편인데, 처음 스노보드 데크 바인딩 부츠를 구입하시는 분들, 그럼요, 초보자 중급자분들이 많겠죠. 그 초보자분들, 초중급자분들이 처음에 스노보드 데크를 구입할 때는 제가 권해드린 1편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지만, 올라운드 보드, 즉 중간대 성향, 그래서 라이딩, 트리, 뭐 재밌게 뭐 파크, 지빙, 뭐 카빙 다 할 수 있는 그런 중간대적인 영역에 있는 올라운드 보드를 기본적으로 보고 그거 위주로 구입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여러 가지 또 핵심 팁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엔 바인딩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바인딩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바인딩도 라이딩 쪽에 가까운, 라이딩에 좋은 바인딩, 그리고 올라운드, 뭐 라이딩, 트릭, 파크, 지빙, 편안하게 타는 수 있는 인조이 보딩, 그런 올라운드 영역의 바인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프리스타일 영역, 그러니까 지빙이라든지 뭐 파크라든지 그런 영역의 바인딩들, 그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군의 바인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데크 먼저 이렇게 픽스를 져서 컨펌을 해서 보드 데크가 정하셨으면 그 데크 성질에 맞게 바인딩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올라운드 보드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바인딩도 그 올라운드 보드에 맞게 맞는 성향의 올라운드 바인딩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내가 라이딩용 보드, 뭐 해머보드라든지 완전 라이딩용 보드를 구입했다. 그러면 역시 바인딩도 라이딩용 보드의 바인딩, 그리고 완전 트릭용, 지빙용 보드를 구입했다. 그러면 지빙용 바인딩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자동차로 따지면 내가 5000cc의 차를 사면 역시 휠도 뭐 18인치 이상, 18인치, 19인치, 22인치의 좀 큰 휠을, 덩치가 큰
차를 사면 휠도 큰 휠을 구입하는 거와 그 마찬가지로 데크 바인딩 부츠도 자기의 그레이드라든지 그 성향에 맞는 같은 계열의 데크 바인딩 부츠를 같이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올라운드 바인딩은 어떤 것이냐 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가장 큰 올라운드 바인딩의 특징은 역시 중간대 성향의 바인딩입니다. 즉 하이백이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소프트하지도 않고 적당한 강도. 역시 하이백도 보면 1에서 10까지 강도가 있다면 뭐 5, 6, 7, 4, 5, 6, 7, 뭐 그 정도 5, 6, 7 정도의 하이백 강도를 갖고 있는 바인딩을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바인딩들은 이제 바인딩의 하이백 강도가 이렇게 표시가 뭐 사이트라든지 상세 설명에 설명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또 어떤 바인딩들은 하이백 강도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여러분들 만약 매장에서 가서 구입을 하신다고 하시면 그 직원분들한테 뭐 라이딩용 바인딩이나 또 카본 바인딩이 어떤 걸 물어보시고 또 프리스타일 지빙 바인딩이 어떤 것을 물어보시고 올라운드 바인딩에 추천한 바인딩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라이딩용 바인딩을 이렇게 하이백을 뒤틀어 보면 되게 딱딱합니다. 네, 되게 딱딱하고 또 하이백이 좀 높고 그게 이제 라이딩용 바인딩이고요. 또 카본으로 되어 있는 거는 거의 다 라이딩용 바인딩, 뭐 햄머라든지 카빙용 바인딩이라 보시면 되고 올라운드 바인딩은 중간적인 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스타일 바인딩이나 지빙용 바인딩 그런 완전 프리스타일 바인딩들은 아무래도 하이백이 좀 낮고 소프트한 바인딩이 좀 지빙이라든지 그런 파크라든지 뭐 그라운드 트릭이라든지 그런 바인딩 용도입니다. 그래서 올라운드 바인딩은 역시 라이딩 하기도 좀 무난하고 지빙을 하기도 무난하고 그라운드 트릭을 하기도 무난한 바인딩이 바로 올라운드 바인딩입니다. 가격대로 구분을 하자면 올라운드 바인딩의 가격대들도 중간적인 가격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인딩 또 최상급 그리고 라이딩이나 카빙으로 갔으면 가격대가 높아지고 하이백은 또 카본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모든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 높은 가격대들이 보통의 대략적으로 보면 라이딩이나 카빙용 바인딩들이고요. 올라운드 바인딩은 중간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프리스타일은 아무래도 조금 중간에서 중저가 모델이 프리스타일 바인딩, 뭐 지빙이라든지 그 되게 좋은 바인딩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대략적인 거고요. 그 안에서 또 프리스타일 바인딩 중에서도 중고가의 모델들이 있고 올라운드에서도 저가도 있고 고가 모델도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딩이나 카빙용 바인딩의 경우에는 저가 모델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중고가의 모델들이 라이딩용 카빙용 바인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라이딩 카빙 이런 바인딩들은 하이백의 카본이라든지 가장 강도가 단단한 그리고 가격이 비싼 바인딩이 라이딩용 카빙용 바인딩을 이루고 있고요. 소비자가로 따지면 30만 원 후반에서 한 70만 원대까지의 바인딩이 이제 라이딩용 바인딩이라 보시면 되고요. 실제 신상품인 경우에 할인을 받아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대는 30만 원 후반에서 50만 원대까지가 라이딩용 최상급에 있는 라이딩용 또 하이백이 카본일수록 좀 가격이 비싸고요. 그런 바인딩이고요. 온라인드 바인딩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로 보면 30만 원 초반에서 40만 원 후반대, 50만 원 초반대까지가 이제 올라운드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이제 판매 가격으로 보면 적게는 한 10%, 많게는 30% 이상 이렇게 형성돼 있어서 가격대가 20만 원 후반에서 40만 원 초반대까지가 올라운드 바인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프리스타일 바인딩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대. 소비자 가격은 20만 원 후반, 30만 원 초반 그 정도 때부터 형성돼 있어서 40만 원대까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실제 구입 가격은 20만 원 중후반에서 30만 원 후반대까지 가격대가 프리스타일 그런 지빙이라든지 그라운드 트릭하기에 좀 용이한 바인딩 가격대가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좀 많이 들어맞는 거는 라이딩 카빙용 바인딩이 맞고요. 올라운드 가격도 맞고 프리스타일은 사실은 이제 높은 가격대도 있고 올라운드 높은 가격대에서 좋은 모델들도 분명히 이제 프리스타일 바인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형성된 바인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운드 바인딩의 특징은 중간적인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하이백도 플렉스가 5, 6, 7 정도의 중간적인 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저것 라이딩 트릭 이것저것 다 하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라이딩용 데크는 라이딩용 바인딩
뭐 올라운드 데크에는 올라운드 바인딩, 그리고 좀 트릭용, 그라운드 트릭용, 지빙용 프리스타일 데크에는 그런 그거에 맞는 좀 하이픽 소프트한 프리스타일 바인딩을 쓰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바인딩에서 선택하는데 또 중요한 거는 자기 부츠 사이즈에 맞는 바인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부츠 사이즈가 뭐 250이다 아니면 250 미만이다 뭐 그러시면 이제 스몰 사이즈, 스몰, 미듬, 라지 3단계 중에서는 이제 스몰 사이즈의 바인딩을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 발이 뭐 255나 60부터 뭐 한 275, 뭐 크게는 280, 보통 275까지를 따지 55에서 75 사이는 보통의 미듬 사이즈의 바인딩을 쓰시면 되고요. 또 부츠라든지 바인딩에 따라서 뭐 280도 미듬을 쓰실 수가 있고 뭐 250도 미듬을 쓰실 수는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255에서 275가 미듬 사이즈에 적합한 바인딩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발이 275, 80이 넘어가면 라지 사이즈의 바인딩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바인딩을 이렇게 보시면 스몰, 미듬, 라지 3단계 바인딩이 또 있고요. 또 어떤 브랜드나 모델에 따라서는 2단계, 스몰, 미듬, 라지, 엑스라지 이렇게 2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단계로 나누면 스몰, 미듬 같은 경우에는 255나 60까지, 그리고 미들 라지 같은 경우에는 250이나 60부터 이제 그 위에 사이즈를 커버를 하고요. 또 같은 바인딩이 있더라도 뭐 앞에 가스 페달이라든지 스트랩의 길이 뭐 이런 것도 힐컵을 빼고 넣고 뒤에 이렇게 힐컵을 빼고 넣고에 따라서 사이즈를 이렇게 다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좀 맞추시면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츠 사이즈에 맞게 바인딩도 꼭 같이 구입하실 때 바인딩 또 미세 세팅 조절을 직원한테 문의를 하셔서 그렇게 미세 세팅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바인딩 구입하실 때 그렇게 좋습니다. 근데 또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발이 어중간한 사이즈에 걸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츠 사이즈가 255다. 그럼 이게 바인딩을 스몰을 써야 되냐, 미듬을 써야 되냐. 스몰 사이즈 바인딩을 끼기에는 바인딩이 좀 작고 미듬을 끼기엔 좀 크고 만약에 딱 이렇게 중간에 걸쳐 있으면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스몰 사이즈 작은 바인딩을 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스몰 사이즈 바인딩이 255가 왜 작은 거 권해드리냐면 일단 뭐 가스 페달로 해서 가스 페달을 좀 늘려가지고 사이즈 좀 키울 수가 있고 스트랩을 가능한 늘려가지고 좀 작지만 바인딩이 포용할 수 있는 최대 사이즈로 늘려서 부츠를 타이트하게 작은 바인딩을 쓰시는 게 힐컵을 이렇게 돌려서 밑에 보시면 이제 유격 같은 것도 없을 수 있고요. 바인딩 데크와 바인딩과 부츠는 이제 바인딩이 앞으로만 가스 페달 앞으로만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옆에 사이드 공간은 또 이게 여분이 이제 넓은 것도 있고 좀 좁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바인딩을 낄수록 이 공간이 좀 넓어지고 좀 작은 바인딩을 낄수록 타이트할수록 여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그래도 아무리 힘을 받았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유격이 없기 때문에 좀 예를 들어 255라든지 그러면 스몰 사이즈로 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고 뭐 부츠에 따라서 같은 255에도 좀 볼이 넓은 거 있고 좀 좁은 게 있기 때문에 스몰이 안 맞는 뭐 부츠 스몰 사이즈의 바인딩이 안 맞는 부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55에 스몰 사이즈 바인딩이 안 맞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미듬을 끼셔야 되지만 큰 거보다는 타이트하게 작은 게 좋다. 마찬가지로 미듬 뭐 부츠 사이즈 275다. 뭐 80이다 경우에도 미듬 사이즈를 낄 수도 있고 못 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듬을 최대한 늘려서 한번 껴보시고 가능하시면 그게 좀 작게 쓰는 바인딩을 좀 작게 쓰는 게 아무래도 더 유리하고 조금 더 부츠를 잘 잡아주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바인딩을 구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유의할 거는 또 너무 이제 작아서 힐컵에 부츠를 넣었을 때 힐컵이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이트하게 끼는 건 살짝 어느 정도 끼는 건 되게 좋고요.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끼는 건 좋은데 힐컵이 억지로 밀어넣어서 힐컵에 부츠가 많이 닿아서 부츠가 이렇게 약간 끝 부분이 파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너무 빼고 억지로 너무 끼는 거는 부츠의 그 뒷부분이 뒤꿈치 부분이 외피가 까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은 감안을 하셔서 너무 끼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것도 괜찮고 또 뭐 약간 끼더라도 약간 외피가 손상이 되더라도 나는 타이트하게 맞는 게 좋다라고 하시면 외피 손상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면 겉부분만 살짝 기스가 많이 자주 꼈다 하면 힐컵 때문에 겉부분이 살짝 힐컵의 안쪽이죠. 네, 때문에 살짝 기스가 날 수도 있지만 뭐 좀 타이트하게 잘 잡아주기 때문에 약간의 뭐 외피 손상을 하더라도 난 타이트하게 유격 없이 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정확하게 바인딩과 부츠가 세팅이 돼서 정확하게 들어간다면 타이트한 바인딩을 끼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유격이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타이트한 것을 끼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바인딩과 부츠에 또 초보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세팅을 잘 못하는 경우, 바인딩이 큰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게 바인딩이라고 치고 이게 여러분 부츠라고, 저게 집이기 때문에 지금 바인딩 부츠가 없어서 정확히 설명을 지금 못 해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바인딩이고 여러분 부츠라면, 바인딩이 있고 내가 부츠를 얹었을 때 이렇게 부츠 끝이 거의 안 보인다, 나오는 게 없다, 그러면 이거는 큰 바인딩입니다. 적어도 바인딩과 부츠를 장착을 했을 때, 이게 밑에서 바인딩을 보셨을 때 부츠가 손에 한 마디, 한 2cm에서 조금 더 넓게는 3cm, 그 정도, 많게는 4cm까지도 그렇게 3cm 전후, 2cm에서 3cm, 3, 4cm 전후에 바인딩에서 가스페달에서 부츠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맞는 사이즈의 바인딩이고, 이렇게 좀 튀어나와야지만 내가 토 엣지를 줄 때 정확하게 엣지가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인딩이고 부츠가 이렇게 안 보인다, 밑에서 봤는데, 그러면 큰 바인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인딩 큰 걸 쓰시면 안 되고, 이 정도 나와 있는, 밑에서 봤을 때 이게 밑이 바닥입니다. 바인딩, 부츠가 이 정도 나와 있는 바인딩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트랩이 이렇게 두 개가 앵클 스트랩이랑 토 스트랩이 이렇게 두 개가 바인딩이 있지 않습니까? 부츠를 잡아주는 거, 위에 이렇게 잡아주는 거는 이렇게 딱딱딱 해서 스트랩을 했을 때 이 레더가 스트랩이 가운데, 정 가운데 위치하게 밑에 세팅을, 스트랩을 밑에 세팅을 해서 내가 다 조였을 때 이렇게 정 가운데 위치하게, 로고라든지 그런 게 붙어 있으면 정 가운데 바인딩에 위치하게 세팅을 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맞게 세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부츠가 보드에 비해서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데크,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기 이제 데크가 있으면, 데크가 있고 이렇게 구멍, 인서톨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인서톨이 쭉 있으면, 잠시만요. 다행히 제 방에 이제 스케이트보드가 있어서 스케이트보드로 설명하시는 것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스노보드면 이게 인서톨 구멍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인서톨이 스노보드 같은 경우는 구멍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발이 커서 바인딩이 좀 큰 사이즈를 낀다, 그러면 바인딩, 예를 들어서 나는 데크가 159고 부츠가 285다, 80이다. 그럼 바인딩이 이제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디스크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동그란 거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바인딩에 껴서 이 인서톨과 끼는 게 있는데, 구멍이 여러 개 나 있습니다. 끼고 바인딩을 그냥 여기 이 디스크 정확하게 이렇게 세팅을 딱 하시면, 예를 들어 여러분 부츠가 285에서 내가 바인딩을 라지를 쓴다, 그러면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정가운데 세팅을 하시면 조금 이렇게 부츠 바인딩이 좀 앞으로, 센터가 좀 앞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인딩이 되게 큰 바인딩을 쓴다 그러면 이 인서톨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가운데 기본 세팅 말고 살짝 한 칸 뒤로 해서 살짝 뒤로 해서 이 바인딩, 데크와 바인딩의 중심이, 바인딩이 데크 중심에 정확하게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면 되고요. 난 발이 너무 작아, 보드는 154를 쓰는데 발이 250밖에 안 돼, 그래서 스몰 사이즈 바인딩을 낀다, 그러면 그냥 가운데로 세팅을 하시면 약간 뒤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디스크, 보드 바인딩의 디스크에 앞쪽으로 세팅을 해서 좀 앞으로 이렇게 한 칸 전진해서 밀어서 세팅을 하시면, 전진해 세팅하시면 바인딩이 작기 때문에 그때 이 바인딩이 데크 중심에 힘이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츠가 무난한 사이즈면, 무난한 바인딩, 무난한 사이즈면 그냥 디스크의 가운데 세팅을 하시면 되지만, 부츠가 바인딩이 너무 작거나 바인딩이 크다 그러면, 바인딩이 클 경우에는 뒤로 한 칸 세팅, 그리고 바인딩이 작다, 스몰 사이즈다, 데크에 비해서, 그러면 앞으로 한 칸 세팅, 그렇게 전진이나 후진을 하셔서 바인딩이 데크 중심에 정확하게 가운데가 힘이 이렇게 센터가, 부츠가 가운데 센터가 맞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것도 미세 세팅의 요령이고요. 그런 팁도 알아셔서 본인의 발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서 바인딩을 너무 데크 길이에 비해서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걸 쓴다면, 큰 사이즈나 작은 사이즈를 쓴다면 그것도 직원분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정확한 세팅을 해달라고 하시면 직원분들이 이제 꼼꼼하게 챙겨서 세팅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서 지금
그래서 GB에서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실제 바인딩을 가지고 정확한 바인딩 구입하는 요령, 뭐 데크 구입하는 요령, 부츠 구입하는 요령, 또 실제 데크 바인딩 부츠 장비랑 또 각 모델들을 비교해 가면서 정확하게 한번 다시 영상을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뭐 이렇게 이야기로서 여러분들이 좀 정보를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인딩을 구입하는 요령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제가 현재 지금 생각이 나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바인딩 구입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구입하는 데크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데크의 성향에 맞는 바인딩을 구입하셔라. 즉, 라이딩용 데크면 라이딩용 바인딩. 라이딩용 바인딩은 하이백이 딱딱하고 전체적인 강도가 딱딱한 거다. 또는 하이백이 높은 바인딩이 라이딩용 바인딩이다. 그리고 올라운드는 하이백이 플렉스가 중간 플렉스 4, 5, 6, 7 정도의 중간 플렉스이고, 뭐 5, 6, 7 중간 플렉스이고, 뭐 가격대도 중간에.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바인딩이다. 그리고 프리스타일 데크라면 지빙용 아니면 그라운드 트랙이라면 뭐 올라운드 바인딩이라 또 상관이 없습니다. 올라운드 바인딩이나 아니면 조금 소프트한 잘 휠 수 있는 하이백이 잘 휠 수 있는 그런 소프트한 바인딩을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뭐 그거에 따라서 가격대들이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부츠 사이즈에 맞게 자기 바인딩 사이즈를 정확하게 구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데크와 바인딩이 중앙에 맞게, 발이 너무 크신 분이나 너무 작으신 분들은 세팅을 정확히 중심이 맞는 바인딩 밑 세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라쳇이 정확하게 앞에 이렇게 덮개들이 여러분들 바인딩을 잡아주는 부분들이 정확히 중앙에 와야 된다. 그리고 바인딩 밑에서 봤을 때 부츠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사실은 바인딩 종류가 일반적인 스트랩 바인딩이 또 있고, 플로어 바인딩, 플로어 바인딩이라고 해서 뒤로 제껴서 부츠를 집어넣고 올리는 그런 되게 편안하고 라이딩할 때 잘 잡아주는 그런 플로어 바인딩도 있고요. 시스템도 있고, 또 스텝인이라고 해서 버튼에 스텝온, 찰까닥, 그리고 나이틀에 스텝인 이렇게 찰까닥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쉽게 하는 바인딩, 뭐 그런 여러 가지 바인딩 종류가 있으니까 나중에 뭐 바인딩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뭐 바인딩에 대해서 바인딩 구입하는 요령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봤고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실제 바인딩 갖고 영상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저 이제 거의 1000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1000명이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게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뭐 좋아요 눌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뭐 제가 보드를 세일즈를 한 20년 정도 하고 또 25년 동안 보드를 타온 입장에서 제가 알고 있는 뭐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올 시즌 스노보드 시즌 준비 잘 하시고요. 올 시즌에도 즐겁고 안전한 스노보딩 라이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Peace.